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지금까지 목표 관람객 수의 71%, 수익금 목표의 101%를 달성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개장 첫날 15만 5천 명이 몰렸고 12일 만에 100만 명, 84일 만에 500만 명 돌파 등 연일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입장권과 기부, 휘장 사업 보조로 당초 목표액보다 3억 원을 초과한 256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개장 후반인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박람회장의 매력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며 정원 가을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박람회장 곳곳에 가을 국화 26만 송이를 심어 운치 있는 가을 정원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박람회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부터 2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직위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동천을 지나온 정원 드림호가 호수 정원을 가로지릅니다. 호수와 맞닿은 데크 아래에서 물줄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라만 봐도 시원한 풍경이지만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이들은 양산에 의지한 채 걸음을 옮깁니다. 땡볕에도 이따금 부는 바람에 더위를 잠시 씻어냅니다. 아까 오면서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와서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뭐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길이 700m에 달하는 개울길 광장. 그늘 아래 의자들을 쭉 설치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개울에 발을 담그면 마치 계곡에 온 것처럼 열기가 가십니다. 밖에 날씨는 막 덥죠. 근데 그것을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아래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2주째 이어지는 불볕더위.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날씨 탓에 박람회장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관람객 수는 10,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폭염 대응센터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길 광장을 새롭게 조성했고 15m 폭포가 있는 식물원과 영하 18도 빙하정원이 있는 시크릿 가든 등 실내 시설도 폭염 대비 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6호 태풍 카눈도 걱정거리입니다. 조직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바람에 취약한 모든 구간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해경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여수와 목포해경은 태풍 피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어선들의 조기 피항 유도, 고위험 선박의 비상 연락체계 점검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관내 취약지 등 재해위험구역의 현장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귀농자가 모종사업자에게 속아 농업정책 대출을 받은 뒤 부정대출자로 몰리고 대출금도 회수 조치를 당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취재해보니 모종사업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귀농자가 피해를 보는 사이 거짓 대출을 주도한 모종사업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터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부정대출자로 몰린 이의돌 씨.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농업 정책 대출인 만큼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굳이 거짓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모종사업자 지 씨의 말에 속아 하수호 모종만 10만 주, 1억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거짓 대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 씨가 고위 공무원을 소개시켜줬던 데다 자연스럽게 하수호 이야기도 나눌 정도였기 때문에 설마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하수호 심는다고 하고 그런 거를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조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느냐, 이렇게 불편한 거 있느냐. 그렇게 지 씨를 믿고 서류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전액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 씨의 피해는 시작됐습니다. 송금 기록을 남겼으니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 씨는 모종을 심고 싹이나 군청으로부터 대출 완료 확인인 완공 확인서를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청에는 모종 10만 주, 1억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대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종 1만 주, 1,000만 원어치만 심는 이 씨의 실제 계획대로는 애초부터 대출을 완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돈을 넘겨버린 이 씨는 결국 지 씨의 의도대로 모종 1억 원어치를 구매하거나 부정대출자로 회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 씨의 모종을 구매하지 않고 버티던 이 씨는 결국 대출금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같은 대출금 회수 조치조차 지 씨의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녹음 파일에는 지 씨가 친분이 있던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이 씨의 부정대출 적발을 청탁한 정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흥군은 지 씨의 말에 따라 이 씨만 부정대출로 적발하면서 지 씨에겐 빠져나갈 구멍을, 농민에겐 이중고를 안겼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부정대출을 알고도 적발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친절 쓰기는 좀 벅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 이 씨가 부정대출로 몰려 고흥군으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심스런 정황. 대출 과정에서 농민의 전후 사정보다는 모종 사업자의 주장에 의존해 농민을 부정대출자로 내몰았다는 지적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만덕교차로 개선 사업이 마무리돼 오는 10일 전면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변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국비 216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만덕교차로 인근 360m 구간에 대한 왕복 4차로 고가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개설 사업을 모두 마치고 오는 10일 전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전면 개통될 엑스포 고가교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변의 교통 흐름을 개선시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지역 주민들을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체 운영하는 창업 지원기관인 창업연당이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창업 단계별 맞춤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창업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순천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연당은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만 운영해온 창업보육센터를 지난 2020년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또 다른 10개 기업은 측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미 10개 기업은 졸업해 창업했습니다. 이커머스와 가상 시뮬레이션, 미디어 아트, 사인 패키지, 전자 광고 등 입주 기업들의 업종도 다양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창업연당이 일궈낸 창업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실적은 대부분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순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은 데 따른 성과로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순천시 지자체 시민들이 그리고 사업을 하던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육성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같은 창업보육센터도 타겟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창업연당은 다음 달 초 완공될 생태 비즈니스 센터 입주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13개 안팎의 신규 입주 기업을 추가 모집 중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선발해 최대 3년 동안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칭 순천 창업학교를 설립하는 구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 비즈니스 센터로 이주하게 되면서 저희 공간 규모도 많이 확장되고 수용 가능한 기업 수도 배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되게 더 다양해진 만큼 그 창업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창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짜임새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창업 지원 정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표적인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가 고흥에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특화 작목으로 2016년부터 육성한 애플망고가 현재 9농가 2헥타르가량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 예상 생산량은 9톤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애플망고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아열대 과수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8일 어제는 제4회 섬의 날이었습니다.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의 경영진 인사가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원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사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섬진흥원 초대 부원장이 지난달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천안시 부시장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임명돼 채 1년을 채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마치 준비라도 했듯이 후임 부원장을 이달 1일자로 바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부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의 거제시 부시장을 재임한 퇴직 관료 출신, 전임과 후임 모두 퇴직 관료 출신인데다 원장도 퇴직 관료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전임 부원장이 추천하고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부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좀 응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원장 이제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인사위원들은 모두 원장이 승인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원장이 사실상 인사를 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을 감독하는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실정, 섬진흥원 이사장은 부원장 인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거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섬진흥원 경영진은 퇴직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 창구로 같은 지역 출신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